우리 몸을 설명하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의학적인 방법도 있고 양방적인 방법도 있는데, 양방의 방법 중에서도 분자구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단위로 생각을 하는 방식이 있어. 이건 양방의학에서도 또 다른 방식이라고.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이 세포가 30조개 뭐 이래. 이 30조개 세포가 하루에 수백억 개의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 그러니까 낡은 세포는 죽고 또 새로운 세포를 또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몸이 이제 회전하면서 세포들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매일 쉼없이. 이게 한 100일 정도 걸리면 거의 우리 몸의 90% 정도는 새 세포로 만들어지고 헌 세포는 다 빠져나가고 그래. 이 활동을 하면서 세포들이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을 만들어낸다고. 발전소가 돌아가는 거야. 이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잠들어 있어도 체온이 어느 정도 몸에서 열이 계속 나.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하고 나를 보호하고 보온을 해주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발전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발전소가 미토콘드리아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양방의학도 그렇고 한방도 그렇고 장기, 기관 뭐 이런 중심으로, 신경 뭐 이런 중심으로 바라봤는데, 현미경이 극도로 발전을 하면서 더 미세한 단위에서 다뤄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서 분자구조 단위까지 쳐다보게 된 거거든.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하나에 많은 거는 몇백 개, 뭐 1000개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작은 거는 뭐 몇십 개,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재미난 건 또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옛날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명체가 초기에 막 처음 생겼을 때, 단세포 뭐 이럴 때, 그 당시에는 세포 내에 들어와 있는 물질이 아니고 세포 밖에 존재하던 또 다른 생명체였어. 근데 얘가 그 바깥의 극한 환경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공생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세포한테 에너지를 주고 자기는 그 먹이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일종의 우리 몸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발전소 역할을 해주는데, 얘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면 세포 안에 돌아가는 게 다 원활한데, 얘들이 자꾸 비실비실 되면 세포들도 필요한 뭔가를 활동을 못해.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게 가장 주범이 뭐냐 그러면 SOD 효소라는 건데, 우리는 숨만 쉬어도 내 몸 안에 활성산소라는 게 쌓이게 되어 있어요. 산소가 들어가서 몸 전신 곳곳에 이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내게 돼 있거든. 이 활성산소를 쉽게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매연이 끼는 거야. 발전소가 돌아가면서 매연이 나오잖아. 똑같아.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매연이 끼는 거야. 근데 SOD는 이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효소야. 활성산소를 분해해서 산소하고 물하고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거든, 바꿔주거든. 근데 이게 이제 인간 몸 안에 원래 있어. SOD라는 물질이. 타고 태어날 때 엄청 많이 갖고 태어나. 그래서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 금방 지치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액티브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피로 회복이 빨리 되고 그러는 게 이 SOD가 워낙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산소를 바로바로 제거해 주기 때문에 개운한 거야. 깨끗한 거지. 근데 이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SOD가 생성되질 않아. 더 이상 잘. 그러면서 세포들이 노화가 되는 거지. 찌꺼기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어떤 생산활동을 못하는 세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으면서 몸 안에 계속 끼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사람이 쭈글쭈글해지고 몸 전신 곳곳에 노화가 일어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문제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깨우려고 하면 SOD나 NAD 플러스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주면 최고 좋아. 직접적으로 그 세포를 깨울 수 있는 물질들이니까. 이걸 벌써 수십 년 전에 이미 발견을 했어. 우리 몸에 이런 게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걸, 세포 단위의 문제를 이미 발견을 했는데, 그리고 SOD라는 물질도 찾아냈어. 외부 환경에서 발견을 한 거야. SOD라는 효소
물질이 있는 것도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 안에 흡수가 안 돼. 이 SOD도 그렇고 NAD 플러스라는 것도 그렇고 분자 구조가 너무 커. 그래서 세포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 지금 SOD 보충제라고 하든지 NAD 플러스 보충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먹어봤자 세포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제거해가면서 활동을 하느냐? 못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포벽을 뚫고. 그래서 이게 먹어도 효과가 없구나. 근데 이제 SOD 파는 애들은 여러 가지 뭐 표현을 해가면서 위장에서 녹지 않고 위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녹지 않게끔 코팅을 해갖고 소장까지 내려보내면 장에서 이렇게 흡수가 돼서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안 돼. 세포벽을 뚫지 못한다니까, 흡수가. 그래서 SOD 체계를 어떻게 깨우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게 자기네들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구조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결론이야, 지금 현재.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느냐? 아니, 다른 방법이 있더라.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일깨우는 SOD랑 NAD 플러스는 직접 세포 안으로 투입이 되지 않아서 해결 방법이 없는데, 얘들을 갖다가 깨우는 SOD를 활성화시키고 NAD 플러스 같은 것들이 합성되게끔 만들어내는, 그걸 깨우는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어. 그게 이제 베르베린이라는 거하고 알파리보산이라는 거하고 뭐 이런, 그리고 또 수퍼미딘이라는 게 또 있거든. 뭐 이런 것들이거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세포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분자 구조가 되게 작은 것들이야. 얘네들이 들어가면 그 기전이 있어. 작동하는 기전이 있어갖고 미토콘드리아랑 SOD, NAD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게끔 해줘. 근데 재미난 게 원리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보조식품처럼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그걸 활성화시키는 건데, 원래 우리 몸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기전이라는 게 있어. 어떤 기전이냐면 이제 오토파지라고 하는 건데, 단식을 하는 거야. 단식을 이제 최소한 36시간, 아니지 24시간 정도까지 하면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36시간 정도까지 하면 완전하게 이제 오토파지가 온몸에 확장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 그게 오토파지가 뭐냐면 세포한테 영양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야. 굶어서 영양 공급을 해주던 걸 끊어버리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러면 세포에가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칼로리가 안 들어오잖아. 칼로리,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세포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깨우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지.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SOD랑 NAD 플러스를 강제적으로 만들어갖고 발전소를 갖다가 돌리는 일을 벌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줘서 세포가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치게 만들어서 세포를 강제적으로 일깨우는 방법이야. 요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뭐가 있냐면, 운동요법 중에서 죽을 것 같이 미친 듯이 막 아주 빡세게 운동을 하고 쉬어주고, 죽을 것 같이 운동하고 쉬어주고 하는 간헐적인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는 법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 죽을 것 같이 운동을 할 때 세포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갖고 살려고 지들이 발버둥 치면서 오토파지 효과가 일어나. 그래갖고 자체적으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깨어나고 SOD, NAD 플러스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의학에서는 운동으로 풀고 단식으로 풀고 뭐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나. 인간이 좀 게으르잖아. 일반 사람들, 환자들 왔는데 막 운동하라고 하고 막 그러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체 우회 도로를 찾다 발견한 게 수퍼미딘이라는 건데, 이게 쌀룬 그런 데 들어있고 치즈 뭐 이런 데 들어있고 그런 성분인데,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 단식하는 효과를 일으켜. 그러니까 신호체계, 세포에 전달되는 신호체계상 이게 뭘 먹었는데 이게 단식을 한 것 같은 거야.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세포가 깨어나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 대신 이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미사일 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작동을 하고, 이 수퍼미딘이라는 것을 먹게 되면, 보충을 해주게 되면 총을 쏘는 것 같아. 한 발에 총알 하나씩 쏘는 것처럼 작동을 하고 그래. 뭐 하여튼 그런 원리들이 있어, 기전이.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써먹어 볼 수 있는 거는 다 동원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야. 미토콘드리아를 깨워야지만 노화를 늦출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벌써 이것도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일본의 어떤 박사가 이제 발견해낸 세포야. 이 세포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노아의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되돌려서 40대라면 20대, 60대라면 40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포를 갖다가 재생을 시킨다거나 리빌드 시킨다거나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끌고 가는 거야. 피부 주름도 싹 없애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동안에는 쥐 실험이나 뭐 이렇게 동물 실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요번에 올해 초지 그 인체 실험을 할 수 있게끔 FDA에서 허가가 나왔나 그래요. 처음으로. 근데 이게 지금 실험 단계에서 실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눈은 이제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녹내장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실험, 동물 실험에서 이미 성공을 했고, 이 눈 같은 경우에는 왜 눈이냐면, 이 약물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몸 전체로 퍼지질 않고, 이 눈 자체에서만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거야. 실험 결과물을. 그래서 몸 전체에 작용하지 않으면서 눈 시신경이라든지 눈 세포 쪽에만 작동을 하게 제어를 할 수 있으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최적화된 게 눈이어갖고, 눈에다 먼저 이제 지금 실험이 들어갔어. 그 결과가 내년 초쯤 되면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돼요. 그게 성공하게 되면 이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겠죠. 다른 장기라든지 뭐. 이게 재미난 게 우리 몸이 늙어가는 속도가 신체 나이의 속도가 다 똑같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다 달라. 가장 빨리 먼저 늙는 거는 여성들 난소랑 자궁이 가장 빨리 늙어요. 생식기가. 그 다음엔 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늙어가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뇌 세포가 먼저 늙느냐 사람마다 다르고 뭐 그래 하여튼 살아가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날 것 같아.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 있어요. 요즘에 노화 뭐 하다가 내가 이 안티에이징에 이렇게 빠져갖고서 이걸 찾아보게 되는지 하여튼 그러고 있지.